안녕하세요. 까칠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왜 우리가 그리고 왜 우리 뇌가 그렇게 가짜뉴스에 잘 빠지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혹시 못 보셨다 라고 한다면 여기 제가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지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가짜뉴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가짜뉴스에 잘 넘어가게 되는지 오늘은 좀 특별히 심리학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뇌과학도 살짝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가짜뉴스에 잘 빠지게 되는 이유는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자시라면 독서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확증 편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심리학에서도요, 확증 편향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새로운 정보나 배움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인지적 편향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른 태도는 어떤 거예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됐을 때 그게 사실이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걸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으로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소의 생각과 신념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신념이랑 안 맞으면 가짜뉴스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상한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내 신념이랑 일치하게 되면요, 그건 진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나타납니다. 2004년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의 심리정신의학과 교수인 드류 웨스턴이라고 하는 분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 30명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30명 중에서 15명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나머지 15명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요, 공화당 후보였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존 캐리가 대통령직을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3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먼저는 그때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지 부시의 연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조지 부시가 연설했던 내용과 또 전혀 또 모순이 되고 반대가 되는 내용을 또 다른 사람이 연설하는 것을 들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존 캐리가 연설하는 연설을 들려주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존 캐리가 연설했던 내용과 또 전혀 반대가 되고 또 그것과 모순이 되는 또 다른 사람의 연설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아예 대놓고 모순된 말을 하는 중립적 인물의 연설을 들려줬습니다. 드류 웨스턴이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세운 가설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평소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반면에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는 정보는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 가설이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조지 부시와 조지 부시의 반대, 존 캐리와 존 캐리의 반대, 그리고 중립적 인물, 이와 같은 일련의 연설들을 들은 다음에 이 30명의 사람들에게 드류 웨스턴은 물어봤어요. 이렇게 연설한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조지 부시 당시 후보자가 존 캐리보다 훨씬 더 모순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15명은요 조지 부시보다 존 캐리가 훨씬 더 모순된 점이 많았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연설을 했던, 아예 대놓고 모순된 얘기를 했던 사람 있잖아요, 대신 정치적으로는 약간 중립적이었던 그 사람 같은 경우는요,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도 그렇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통 정도 수준의 모순성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연설은요, 굉장히 맞는 말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연설은 굉장히 모순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웨스턴 교수는요, fMRI 영상을 찍어서 이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뇌의 활동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연구의 참여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의 소속과 상관이 없이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연설을 들을 때는요, 우리 뇌에서 정보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영역이 활성화가 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영역이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연설을 들을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영역이 활성화가 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연설을 들을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듣고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연설을 들을 때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연설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따져보고 나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지할 사람은 그냥 딱 정해놓고요,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요 그냥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뇌는요, 내가 믿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는요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이런 영역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실을 받아들이고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뉴스에도 잘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가끔은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짜뉴스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정보, 이제 팩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 이게 팩트야? 오,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바꾸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이미 이 사람은 확증 편향에 빠져 있기 때문에 팩트를 알려줘도요, 오히려 그 팩트가 날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네가 속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잘 빠져요. 그리고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조차 잘 모르죠. 그런데 여기에 더 기름을 붓는 게 있는데요, 에코 챔버 효과와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뭐 이렇게 영어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단어들이요, 최근에 나온 단어들이고 또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에코 챔버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에코, 이거는 뭐 메아리 울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챔버는 방이에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왜 노래 부르면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다 반사가 돼서 돌아오면서 굉장히 소리가 풍성해지죠. 근데 이렇게 에코 챔버, 이렇게 울리는 방에서 소리를 내고 말을 하면은 그 소리가 다 반사돼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에코 챔버 효과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인터넷 공간이나 또 다른 소셜 미디어들을 통해서 자신과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만 자꾸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하고만 자꾸 가깝게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같은 얘기를 계속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에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코 챔버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소셜 미디어 같은 거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자꾸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게 됩니다. 정치 색깔도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요, 왠지 내 생각과 안 맞는 사람은 친구가 되기도 어렵고 또 나중에 또 친구를 맺었다가 오히려 친구를 끊기도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죠. 심지어는 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서 사이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이가 틀어지고 나면 그 사람하고는 잘 교제를 안 해요. 대신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자꾸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글과 사진들, 뭐 영상들, 그런 것들만 자꾸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짜 뉴스든 아니든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 지내고 알고 지내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심지어 가짜 뉴스라고 할지라도요, 그게 맞고 오히려 다른 게 다 틀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에코 챔버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냐면은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단어는 2012년 미국의 시민단체 무브온이라고 한 단체에 엘리 프레이저 이사가 책을 쓰면서 가장 먼저 소개했던 개념입니다. 그분이 썼던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생각 조종자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원제가 뭐냐 하면은 더 필터 버블입니다. 그럼 이 필터 버블이 무슨 얘기냐? 이 필터 버블 현상은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심지어 유튜브, 이런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있죠. 이 컨텐츠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용자의 성향에 맞춰서 계속해서 필터링된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이용자가 이미 필터링된 버블, 이 비누 거품, 이런 거에 갇히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검색 엔진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지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우리가 검색한 기록들,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계속해서 그것과 비슷한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쇼핑몰에서 어떤 내용을 검색을 하고 어떤 물건을 사려고 검색을 하셨으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샀든 안 샀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요, 자꾸 그것과 연관된 광고들이 뜹니다. 이렇게 정보들이 필터링 돼서 제공이 돼요. 우리 과거의 검색 이력들, 또 클릭한 이력들, 우리의 위치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터링된 정보들이 계속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계속 클릭하고 검색한 그런 내용들, 그런 이념적이고 또 문화적인 거품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을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제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아시지만 유튜브에 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하나 클릭을 해서 봤어요. 그러면 그 영상과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추천이 되고요, 계속 저희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정치도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쪽이든 제가 한쪽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검색해서 그쪽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쪽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영상이 추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쪽의 메시지만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한쪽의 목소리만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또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믿어집니다. 왜요? 계속 그쪽으로만 봐와서요, 그런 필터 버블 안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인지적인 뭐가 있다? 그렇죠.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인지적인 편향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우리가 이런 편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이제 이렇게 미디어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노출되는 미디어는요, 필터 버블에 의해서 계속 한쪽으로 쏠린 정보들, 한쪽으로 쏠린 이야기들만 듣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도 빠지는 거죠. 자, 오늘의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가짜뉴스에 빠지게 되느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 이런 인지적인 편향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확증 편향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기가 쉬운데 최근에 우리가 인터넷과 뭐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 에코 챔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노출되는 미디어도 필터 버블에 갇혀가지고 다 필터링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잘 구별할 수 없게 되죠. 앞으로 가짜뉴스가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분명히 더 많아질 겁니다. 왜요? 앞으로 점점 더 미디어의 영향력이 강해질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요, 딥페이크라고 아예 영상 자체를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나오고 있어요.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가짜뉴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조코와 까칠교수 채널 구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주 올라오는 영상 또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해두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